자, 이제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첫 번째 이번 시간은 이 풀이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입법과 가강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배워보면 이 대입법이 좀 편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가강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알아놓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먼저 쉬운 대입법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대입이란 말은 많이 들었죠. 여기 용어에 보시다 알겠지만 한자말이죠. 대신해서 들어간다. 대신 다른 것을 넣는 것을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x 이퀄 3일 때 맞죠? 2x 플러스 1의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에서 1학년 때 배웠을 때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어떤 x예요? 똑같은 x죠. 따라서 이 x를 여기에 대입을 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됐나요? 2에다가 23이 아니죠. 2 곱하기 3은 1 해서 얼마? 7이라는 식의 값을 구해냈죠. 이처럼 똑같은 문자에다가 다른 것을 이렇게 대신해서 집어넣는 것을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대입은 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뭐 여기 글이 장하게 돼 있는데, 자, 그냥 선생님은 보기로 가서 바로 문제를 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이 위의 식을 만족하는 값을 다 적어보고 아래 식에 있는 순서상 그렇게 이 해를 만족하는 x값을 다 구해서 공통인 걸 찾았죠. 선생님이 연립은 공통이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 시간까지는 여기 또 단서가 하나 붙었죠. x, y가 자연수일 때 이런 말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간법 대입법을 배우면 x, y가 자연수일 때 또는 이런 말이 없어도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 낼 수가 있으니까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처럼 x는 5 빼기 3y, 2x 빼기 3y 1 이렇게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럼 대입법이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여기 가만 보시면 EX와 EX는 어떤 x죠? 똑같은 x입니다. 똑같은 x. 왜? 여기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동시에 만족시키지는 또는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x, y 값을 구하니까 똑같은 식이죠. 똑같은 x죠. 그럼 EY와 EY도 어떤 거예요? 똑같은 y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서 볼때 여기 x는 다른 말로 5-3i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우리 등식이니까 x와 5-3i는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x와 이 x가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x와 이 아래에 있는 x와 5-3i는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5-3i를 여기 x 자리에 뭐 한다? 대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입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x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x는 5-3i와 똑같으니까 여기 대입을 한다는 말이겠지. 자, 그러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입을 할 때 여기 있는 게 보면 항이 몇 개죠? 두 개죠. 뭐 5라는 거와 마이너스 3i가 두 개의 항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개의 항을 대입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대입할 때는 괄호를 꼭 쳐야 됩니다. 물론 5-3i가 아니고 5라만 있다고 해도 5를 대입할 때는 그냥 5가 되어서 25가 아니죠. 2 곱하기 5죠. 즉, 이 말뜻은 x를 2배하라. 즉, 2와 x를 곱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x가 5-3i니까 5-3i를 몇 배 하라? 2배 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괄호를 쳐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풀기 전에 만약에 이 위의 식이 만약에 마이너스 3i를 한번 이항해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다고 합시다. 위의 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아래 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대입법을 풀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식을 이처럼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 말은 이 식을 x 하나의 문자만 놔두고 나머지 문자나 상수들은 다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우리가 대입법 하기가 편하단 말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대입법을 하려면 이렇게 한 문자로 풀어놔야 됩니다. 즉 x 이꼴 어떤 다른 문자나 상수 또는 y꼴 다른 문자 즉 x나 상수 이 표현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표현이 되었을 때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면 요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가감법을 배울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식이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 거의 다 가감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가감법이 불편하면 이렇게 한 문자로 만들어서 X라는 문자의 식으로 표현해서 대입을 하도 되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거의 다 사람들이 가감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감법이 좋다, 대입법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가감법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대입법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입법을 바로 사용할 때는 이처럼 어떤 한 문자로 표현되었을 때, 즉 여기 보시면 y 꼴 x에 대한 1차식이나 x 이꼴 y에 대한 1차식꼴로 바꾸어져 있는 상태가 있을 때는 대입을 해주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입법과 가감법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맞게 대입법을 사용해도 되고 가감법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x를 5-3i니까 여기에 대입을 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라? 괄호를 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i는 1이죠. 그래서 이걸 풉니다. 풀면 10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3i는 1이 되겠죠. 그럼 이게 동량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i니까 이항하면 9i가 되겠죠. 9i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1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10 마이너스 1은 9가 되겠죠. 따라서 y는 9로 나누어 주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럼 y 이꼴 1을 구했죠. 그러면 이 1만 구하면 안 되고 x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이럴 때 x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y가 1이니까 여기 y나 여기 y, 이 y나 여기 있는 y나 여기 있는 y는 어떻다? 똑같은 y니까 y를 여기 대입해도 되고 여기 대입해도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대입할까요? 위의 식이 낫죠. 왜? x 값을 구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x는 됐나요? 5 마이너스 맞죠? 5에다가 y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x는 얼마가 되나요? 2가 되죠. 따라서 x 이꼴 2, y 이꼴 1. 즉 답은 x 이꼴 2, y 이꼴 1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아래식의 y에다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2x고 y가 1이었으니까 y에 1을 넣었으면 마이너스 3은 1이겠죠. 그러면 2x는 이항하면 4가 되어서 x 또한 똑같이 2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y 값은 위의 식 1번식에 대입하나 밑에 식에 대입 2번식에 대입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칠 때 만약에 x값을 구하는데 내가 1번식에 대입해서 풀었다면 만약에 검산할 때는 1번식으로 검산을 하지 말고
2번 식으로 검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x값과 y값을 찾았으니까 2번 식에 넣어서 검산을 해보겠습니다. x 이꼴 2를 넣고 y 이꼴 1을 넣으면 2를 넣으면 얼마가 되죠? 4가 되고 y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우변에 있는 1의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100%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 다시 검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괄호를 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입을 할 때 그냥 대입해서 요 줄을 생략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x값이 대입하면 x를 몇 배 하래요? 2배 하라 그러죠. 이놈을 각각 2배 하면 되잖아요. 그럼 5도 2배 하면 얼마예요? 10. 마이너스 3i도 2배 하면 마이너스 6i. 그리고 이 뒤에 걸 그대로 뺏겨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줄은 한 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자 개념 확인에 두 문제가 있죠. 네 문제가 있네요. 그죠? 이것을 한번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입니다. 자, 보니까 이게 y 이꼴로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 3x를 이항해 보세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y는 1이 되겠죠. 이래도 여러분들이 대입법으로 풀려면 자, 이 식을 어떻게 y는 어떻게 3x 플러스 1을 고쳐놓고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 선생님 꼭 x로 y로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x로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3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로 나누어 주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죠. 물론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3분의 각각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 마이너스 1도 되죠.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것은 알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x자리에 대입해도 됩니다. 그런데 얘가 분수죠. 그럼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 봤을 때 대입법을 풀려면 y 앞에 개수가 1일 때가 좋겠죠. y 앞에 개수가 1일 때는 1이 아닌 마이너스 3x를 이항해서 이런 식으로 놓고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y꼴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그대로 여기 대입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해볼게요. 3x고 물론 마이너스 2에다가 괄호 열고 3x 플러스 1을 듣고 1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없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3x 적고 자, y를 몇 배? 마이너스 2배죠.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2배, 얘도 마이너스 2배죠. 얘를 마이너스 2배 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6x가 되고 얘를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게 분배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는 1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 놈을 전개해 볼게요. 3x 맞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는 1 이런 식이 나오니까 이 식을 하나 생략해도 된다 이 말이겠죠. 됐나요?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3x 마이너스 6x죠.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9x죠.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양수로 만들자 했으니까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3x를 이항하면 3x가 되고 그 대신 1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y값 구하러 갑시다. y는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맞나요? 여기 적을게요. y는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정도는 암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검사는 어디 가서 하라고 그랬죠? 검사는 바로 아래의 식에서 검사를 하라고 그랬죠? 그럼 x 3배 해볼게요. 3배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고 y는 몇 배 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2배 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4가 되어서 1이 나오니까 정확한 답을 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검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선생님은 푸는 것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은 y를 대입합시다. 그럼 요 놈을 어디에 대입하나요? 여기 대입하죠. 그러면 얘는 몇 배예요? 플러스 한 배면 이거 그대로죠. 그럼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놈과 이놈과 이놈을 더하면 되겠죠. 그냥. 맞죠? 그럼 얼마예요? 4x가 되고 자,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은 2가 되는데 그 마이너스 10도 눈치를 친다면 마이너스 10이 이항해야 되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줄도 한 줄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되겠나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되죠? 4로 나누면 3이 되고 그 3을 여기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y는 자, 2배 하면 되죠? 6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확하게 x는 3, y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풀어볼게요. 3번. 자, 3번은 이번에는 보니까 여기가 x 이퀄로 정리되어 있죠. 그러면 요 놈을 어디에 대입한다? 요 위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런데 x를 몇 배 하래요? 2배 하라 그랬죠. 그러면 각각 2배 합니다. 앞에 거 2배 하면 얼마요? 마이너스 4y. 자, 뒤에 거 2배 하면 얼마죠? 5를 2배 하면 10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조심할 거 플러스 5y 적어야 되겠죠. 플러스 5y는 얼마? 9가 되겠네요. 그러면 동류항을 계산하면 얼마 돼요? y가 되고 12 이항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x를 구하려면 아래식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x는 y를 몇 배 하죠? 마이너스 2배죠.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배 하면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5를 더하면 7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7, y는 마이너스 1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놈을 요 위에 대입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7 넣으면 얼마예요? 14가 되고 y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어서 9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4번은 그러면 색깔을 좀 바꿔서 여기 아래에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게 x죠. 그러면 요 식을 어디에 요 위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각각 x 2배니까 각각 2배. 2배 하면 얼마 되나요? 마이너스 6y. 2배 하면 얼마 되나요? 12가 되겠죠. 조심할 거 마이너스 3y 적어놓고는 15가 되겠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6y와 마이너스 3y를 더하면 마이너스 9y니까 얘를 이항합시다. 마이너스 9y를 이항하면 플러스 9y가 되고 대신에 15가 이항하면 되겠네요. 1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5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이 되어서 9로 나누어 주면 9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분수가 유리수가 나와죠. 유리수 나온다고 겁먹으면 안 됩니다. 유리수가 이제는 나와도 되는 거예요. 왜냐? X, Y가 자연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리수도 답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유리수도 숫자예요. 자, 그러면 Y를 아래식에 대입하면 X 구할 수 있네요. 그럼 X는 어떻게 되나요? Y를 몇 배? 마이너스 3배 알았겠죠. 좀 헷갈리면 적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6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도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여러분들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약분이 돼서 1이 된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x는 7, y는 어떻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분수가 나온다. 이런 것입니다. 되겠나요? 그럼 이것을 검산해 볼까요? 검산할 때는 위의 식을 대입하면 되겠죠. x는 몇 배? 2배. 이거 2배 하면 얼마요? 14. 맞죠? 자, y는 몇 배? 마이너스 3배. 암산되나요?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따라서 15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입법은
두 식 중에 하나가 x 이꼴이나 y 이꼴, 즉 y 이꼴이나 x 이꼴처럼 나왔을 때 쓸 때 편하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